네, 안녕하세요. 저는 챗GPT를 이용한 프론트엔드 성능 최적화 스터디 참여하고 있는 윤지연입니다. 다음은 저희 발표 순서입니다. 네, 먼저 프론트엔드 성능 최적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론트엔드 분야에서도 성능 최적화는 굉장히 필수적인데요. 프론트엔드가 사용자와 밀접한 만큼 비즈니스적으로도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능이 저하되면 사용자가 떠나고 매출이 감소하게 됩니다. 다음은 페이지 표시 시간 증가에 따른 이탈률입니다. 구글에서 딥러닝 기술을 이용해 페이지 로딩 속도와 이탈률 및 전환율의 관계를 살펴보니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페이지 표시 시간이 증가할수록 사용자 이탈률이 눈에 띄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능이 저하되면 사용자가 떠나고 매출이 감소한다는 표현을 다시 생각해 보면 성능이 향상되면 그만큼 사용자가 늘고 매출이 오른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핀터레스트는 로딩 시간을 40% 감소하여 검색률 및 가입자 수가 약 15% 증가하였고, 쿡은 평균 페이지 로드 시간이 850ms 감소하여 세션당 페이지 조회 횟수는 10%가 증가하였고 이탈률은 7%가 감소하였습니다. 이렇듯 프론트엔드 성취적화는 사용자 경험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비즈니스적인 측면을 위해서라도 필수적입니다. 다음은 성능 측정 도구 및 항목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프론트엔드 성능을 측정하는 툴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세 가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그중 하나는 라이트하우스입니다. 구글 크롬에서 크롬 패널에서 제공하는 이용 가능한 도구이고, 구글의 성능을 점수내는 5가지 항목이 있는데 이것들을 전체적으로 조합해서 만든 점수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 라이트하우스의 특징은 개발 환경에서도 테스트해볼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 다음은 페이지 스피드 인사이트입니다. 라이트하우스를 기반으로 구글이 제공하는 웹 성능 분석 도구인데, 이 라이트하우스와 동일하게 코어 웹 바이탈스 지표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 스피드 인사이트는 실사이트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웹 페이지 테스트는 웹 성능 측정 관점에서 여러 가지 지표를 제공하는데요. 타겟 환경을 지정해서 측정할 수 있다는 장점과 결과 측정 리포트를 보기 용이하여 항목별 점수를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결과 측정 리포트에 동영상도 들어있고 되게 자세한 정보를 볼 수 있는 결과 리포트를 제공합니다. 다음은 성능 측정 항목으로 대표적으로 코어 웹 바이탈스에 대해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구글이 이 웹사이트 성능을 최적화를 위해서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세 가지 지표인데요. LCP와 IMP, CLS가 있습니다. 먼저 LCP는 최대 콘텐츠 렌더링 시간으로 처음 페이지가 로드된 시작한 시점을 기준으로 뷰포트 내에 있는 가장 큰 이미지 또는 텍스트 블록의 렌더링 시간을 측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로드 후 2.5초 내에 렌더링 되어야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CLS는 누적 레이아웃 변경을 의미하는데요. 사용자가 예상하지 못한 레이아웃 이동에 대한 경험을 수량화하여 측정한 점수입니다. 그래서 옆 이미지를 보시면 사용자가 클릭하려고 할 때 레이아웃 이동이 발생하여 잘못 클릭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생기는 것을 줄이는 것이 성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IMP는 다음 페인트에 대한 상호작용을 측정한 수치인데요. 페이지에서 사용자의 페이지 정보 전체 생일 주기 동안 모든 클릭, 탭, 키보드 같은 상호작용에 반응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관찰하여 전반적인 이런 반응성을 평가하는 측정 항목입니다. 그래서 옆처럼 느리게 반응하는 것이 INP의 점수를 낮추는 요인이 됩니다. 라이트하우스 점수에 대해 다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이 앞 요소들은 성능 항목에서 5가지 요소들로 점수가 매겨집니다. 그 중에 LCP와 CLS는 앞에서 방금 설명드렸고, FCP와 SI, TBT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중 FCP는
사용자가 페이지로 이동한 후 브라우저에서 첫 번째 콘텐츠 렌더링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SI는 스피드 인덱스로 페이지 로드 중 콘텐츠가 시각적으로 표시되는 그런 속도를 측정한 것이고, 토탈 블로킹 타임은 페이지가 마우스 클릭 그리고 화면 탭 또는 키보드 능과 같은 사용자 입력에 응답하지 못하도록 차단된 총 시간을 측정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 앞에 5가지 요소들로 라이트하우스 점수들이 결정됩니다. 앞에서 성능 측정에 대한 내용을 얘기해 주셔서 저는 그 중에서도 이미지 최적화에 대해 설명하고 제 프로젝트에 적용한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미지 최적화는 보통 이미지가 웹사이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성능 최적화 중에서도 임팩트가 조금 큰 영역에 속하는데요. 먼저 제가 이미지 최적화를 적용한 프로젝트에 대해 먼저 설명드리자면, 스낵게임이라는 서비스이고 되게 어플같이 생겼지만 이게 사실은 외부로 개발해서 웹뷰로 어플을 출시한 거기 때문에 내부는 다 외부로 구현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이미지가 많이 쓰였던 랜딩 페이지를 개선해 보았는데요. 해당 페이지에서는 게임 로고, 그리고 팀 소개, 개발 블로그 등 약 10개 이상의 이미지가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개선 전 점수를 보시면 빨간색이 보이죠? 50점 미만으로 굉장히 낮은 점수를 띄고 있었고, 이걸 개선한 사례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미지 최적화 기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미지 지연 모드인데요. 이미지는 보통 다른 리소스에 비해 더 많은 네트워크 대역폭을 차지하기 때문에 페이지를 로드할 때 한 번에 모든 이미지를 로드하기보다는 필요할 때 로드하는 것이 네트워크 측면에서 좀 더 유리합니다. 다음은 이미지 리사이징인데요. 만약에 조금 극단적인 예를 들어보자면 화면에 10×10 사이즈로 그려지는 이미지의 원본이 1000×1000 크기를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불필요하게 큰 이미지를 불러오느라 리소스를 낭비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미지를 사용할 때는 화면에 그려지는 크기를 고려해서 원본의 사이즈를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원본 크기가 잘 설정되어 있다면 다음은 형식 변경을 고려해 볼 수 있는데요. 저는 피그마에서 이미지를 추출할 때 무심코 PNG 형식을 많이 사용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웹피나 AVIF 같은 차세대 이미지 형식으로 이미지 용량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차세대 형식의 경우 아직 브라우저 호환성이 전통적인 이미지 형식에 비해서는 좋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대체 이미지를 제공할 필요가 있는데요. AVIF의 iOS 호환성을 예로 들어보자면 이 형식은 iOS 16 미만에서는 아직 지원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형 기기를 사용하거나 OS 업데이트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미지가 정상적으로 노출되지 않겠죠. 그러니 그런 사용자를 대비해서 더 호환성이 좋은 형식을 대체 이미지로 제공해서 이미지가 잘 보이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마지막은 CDN인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CDN을 사용하게 되면 서버와 사용자가 물리적으로 가까워지기 때문에 우선 로딩 속도가 향상된다는 장점이 있고, 일부 CDN의 경우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리사이징이나 형식 변환을 URL 파라미터를 통해서 쉽게 적용할 수 있다는 점 또한 장점입니다. 클라우드 플레이어를 예시로 들어보면 여기 파란색으로 표시된 옵션 부분을 이렇게 바꾸게 되면 프론트엔드에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더라도 이미지의 너비와 높이를 지정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기법 4가지를 소개드렸고, 아까 보셨던 랜딩 페이지의 개선에 대해서 마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개선점은 총 3가지가 있는데요. 저는 한 번에 페이지를 로드할 때 모든 이미지를 불러오고 있었고, 그렇게 로드하는 대부분이 압축률이 낮은, 그러니까 용량이 큰 PNG나 JPG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일부 이미지의 경우 화면에서는 200×200 정도의 사이즈인데 원본은 600×600으로 약 3배 이상 큰 크기를 가지고 있어서 불필요하게 큰 이미지를 불러오는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하나씩 이제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미지 지연 로드인데요. 당장 필요하지 않은, 그러니까 페이지 하단에 위치한 이미지는
스크롤이 내려왔을 때 로드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여기 상자친 부분을 보시면 이미지 태그에 로딩 속성을 추가하는 것만으로도 브라우저에서 지원하는 지연로드 기법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하나 추가하게 되면 여기 하단에 있는 이미지는 페이지 로드 때 불러오는 게 아니라 스크롤이 내려갈 때 로드하게 됩니다. 실제로 적용한 사례인데 화면이 조금 작지만 스크롤을 내렸을 때 팀원 이미지가 로드되는 점만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페이지 하단에 위치한 이미지에 이렇게 레이지를 적용해서 지연 로드 기법을 적용했고, 다음으로는 이미지 형식을 변환했습니다. 처음에 저는 AVIF의 압축률이 가장 좋다고 해서 이 형식을 사용하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iOS에서 발표한 기준으로는 iOS 16, 그러니까 AVIF를 지원하는 사용자가 90% 이상이었지만 구글 애널리틱스로 관찰했을 때 저희 서비스에는 iOS 16 미만의 사용자가 존재하고 있었고 앱의 설치 기준 또한 13 이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웹으로 개발한 거다 보니까 어플이 아니라 웹사이트로도 접근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AVIF를 사용하는 대신 웹피로 대체 이미지를 추가하여 이미지가 노출되지 않는 일이 없도록 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피처 태그 안에 소스와 이미지를 넣게 되면 브라우저에서 순차적으로 판단해서 포함되는 이미지 하나만 로드하게 되는 방식으로 동작합니다. 그리고 파일 크기도 같이 바꿔주었는데요. 저는 이미지 형식 변환과 리사이징을 동시에 진행하기 위해 구글 크롬랩스에서 개발한 스쿠시라는 툴을 사용했습니다. 이것도 스터디를 통해서 알게 된 사이트인데요. 세부 옵션을 조절할 수 있고 실시간으로 압축 전후 화질을 비교할 수 있어서 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변경을 한 뒤에 일부만 가져와 봤는데 이미지 하나의 용량이 약 89% 감소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랜딩 페이지에는 10개 이상의 이미지가 사용되고 있었기 때문에 각각의 이미지에서 용량 절감을 생각하면 꽤나 큰 개선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했는데요. 실제로 개선 이후에 다시 점수를 측정해 보니까 이전에 비해 20점 정도 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특히 FCP와 LCP 지표에서 40% 정도 나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큰 개선을 이루었지만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하죠. 그래서 여러분도 이미지를 사용하실 때 한 번쯤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어서 제가 폰트 최적화 관련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저는 데보션 오픈랩에 참여하게 된 프론트엔드 개발자 장세영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 최적화를 진행한 이 사이트 프로젝트는 이렇게 귀여운 캐릭터와 함께 소비에 대한 기억을 하는 서비스였는데요. 3주라는 짧은 시간 내에 기능 구현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 성능 최적화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최적화 전에는 다음과 같이 서비스 소개가 포함된 로그인 페이지가 31점, 사용자가 바로 마주하게 될 페이지가 36점으로 굉장히 낮은 점수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이 페이지들은 로딩 시간이 길고 불필요한 리소스 다운로드가 많았으며 특히 폰트 로딩으로 인한 성능 저하도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전반적으로 성능 최적화를 진행하면서 폰트 최적화에 대한 개념도 함께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가운데 이미지를 보시면 이쪽에 이제 페이지가 렌더링됨에 따라서 폰트가 적용되고 한 차례 바뀌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브라우저에서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그럼 바로 이제 브라우저 렌더링 과정에 기반하게 되는데요. 브라우저는 먼저 HTML과 CSS를 요청을 하고 각각 돔과 CSS홈을 구성하게 되는데 그 이후에 렌더링에 필요한 폰트를 요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폰트 요청의 응답을 기다리지 않고 렌더링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 사이에서 폰트가 준비되지 않았다면 대체 폰트를 렌더링하는 파우스 현상이 또는 아예 렌더링을 하지 않게 되는 포인트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문제는 폰트 파일의 사전 로딩과 폰트 디스플레이 설정 그리고 폰트 파일 크기 축소를 통해 최적화를 진행할 수 있는데요. 먼저 사전 로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전 로딩을 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링크 태그에 렐 프리로드 속성을 설정을 해서
헤드 태그 내에 넣는 것인데요. 이렇게 하면 리소스 대결의 우선순위를 높여 폰트를 미리 요청할 수 있습니다. 프리로드로 다운로드를 더 일찍 시작하면 폰트 적용 전후 시간 간격이 줄어들어 파악 현상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프리로드 속성을 남용을 하게 되면 웹페이지가 로딩되는 시간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파일만 가져올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팝업과 포획 현상을 제어할 수 있는 폰트 디스플레이 속성이 있는데요. 이 속성을 통해 일관성 있는 사용자 경험과 서비스나 콘텐츠 특성에 맞는 폰트 적용 시점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이 속성은 폰트 페이스 내에서 설정 가능하며 오토, 블락, 스왑, 폴백, 옵셔널 등과 같은 값으로 상황에 맞게 팝업과 포획 그리고 폰트 제어 시점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앞서 잠시 언급드렸던 팝업과 포획 현상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팝업은 폰트가 로드되기 전 기본 폰트를 먼저 보여주는 방식인데요. 빠른 콘텐츠 표시가 장점이지만 스타일 변화가 갑작스럽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 포잇은 폰트 로드가 끝날 때까지 텍스트를 아예 숨기는 방식으로 디자인 일관성을 유지하지만 로딩 중 텍스트가 보이지 않게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 두 방식은 어떤 게 더 좋다라기보다는 페이지 성격에 따라서 선택을 해야 하는데 즉시 읽혀야 하는 중요한 텍스트에는 파웃이 그리고 디자인이 중요한 경우에는 포잇이 적합합니다. 특히 포잇 방식을 사용을 할 때는 폰트가 로드되는 시점을 알아차려서 애니메이션 효과를 같이 주면 사용자 경험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브라우저마다 파우스로 처리할지 포잇으로 처리할지에 대한 기본값이 다르기 때문에 속성을 명시해서 일관된 상태를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 프로젝트 같은 경우 사용자에게 즉시 표시되어야 하는 중요 텍스트가 많았기에 수학 속성을 적용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또 폰트 다운로드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또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리기도 했어서 바로 또 폰트 파일 크기 자체를 줄이는 것인데요. 파일 크기를 줄이면 다운로드 시간이 단축되기 때문에 사용자 경험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폰트도 이미지처럼 다양한 포맷이 있는데요. 포맷에 따라 파일 크기가 좀 많이 다릅니다. 초기에는 데스크톱용 TTF 포맷을 웹에서도 그대로 사용했지만 웹 환경에 최적화된 우프트 포맷이 등장하면서 더 작은 용량으로 폰트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압축률이 좋은 포맷을 사용하는 것이 웹 개발 환경에서는 더 유리하며 이런 방식으로 리소스 다운로드 시간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폰트 포맷도 마찬가지로 브라우저 호환성을 고려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우프트 포맷은 최신 브라우저에서는 지원되지만 IE에서는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캐나이유즈와 같은 사이트를 활용해 지원 브라우저 범위를 확인하거나 풀백 폰트를 지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 프로젝트에서는 기존의 TTF 포맷을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파일 용량이 큰 TTF 대신 웹 환경에 적합한 우프트 포맷으로 변경하고 호환성을 위해 TTF를 풀백 폰트로 지정해 최적화를 진행했습니다. 참고로 이렇게 폰트 포맷 변화는 온라인 변환 사이트를 이용하거나 폰트 다운로드 시 원하는 포맷을 직접 선택하여 다운로드 받는 방식으로 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최적화 작업 후 개발자 도구의 네트워크 탭을 통해서 폰트 파일 크기와 다운로드 시간을 확인하면 단축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폰트 파일 포맷 변경 이외에도 파일 크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더 있는데요. 사용되는 글자가 한정적인 페이지라면 필요한 문자 집합만을 추출한 서브셋 폰트를 활용할 수 있고 폰트를 데이터 URI 형태로 변환해 CSS 파일에 직접 포함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 URI로 변환하면 별도의 네트워크 요청 없이 폰트를 바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 프로젝트 같은 경우 두 방법 모두 적용하기 어려웠는데요. 사용자가 자유롭게 입력할 수 있는 폼이 존재해서 사용 글자를 제한할 수 없었고 데이터 URI 변환 시 전체 폰트를 포함하면 CSS 파일 크기가 너무 커져서 오히려 성능이 저하될 수 있어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획일화된 최적화 방법보다는 프로젝트 특성과 요구사항에 맞는 최적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폰트를 개선한 후 진행했던 다른 추가 최적화 작업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31점이라는 처참한 점수를 기록했던 로그인 페이지에서는
바로 보이지 않는 스와이프 이미지에 로딩 레이지를 통해 지연 로딩을 적용하고 반대로 즉시 보여야 하는 로그인 버튼 이미지에는 CSS 가상 선택자를 활용해 사전 로딩을 설정하여 초기 로딩 속도를 개선했습니다. 또 두 이미지 모두 이미지 크기를 명시하고 포맷을 최적화했는데요. 저도 픽처와 소스 태그를 활용해서 웹피와 PNG 포맷을 폴백으로 설정하여 브라우저 완성도 같이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로그인 페이지 성능 점수가 31점에서 76점으로 크게 향상했고 각종 성능 지표에서도 의미 있는 개선 수치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36점이라는 또 낮은 점수를 기록했던 메인 페이지에서는 페이지 컴포넌트 코드를 분할해 필요한 부분만 로드되도록 조정하고 즉시 표시되지 않는 컴포넌트에는 지연 로딩을 적용했습니다. 메인 스크립트에는 디퍼 속성을 추가해 페이지 렌더링을 방해하지 않도록 최적화했으며 사용하지 않는 CSS 속성을 정리해 스타일 파일의 크기도 줄였습니다. 특히 컴포넌트에 지연 로딩을 적용하기 전에는 메인 스크립트가 1516kB에 달하는 매우 큰 용량을 차지했으나 적절한 코드 분할을 통해 무려 67.3% 줄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최적화 후 메인 페이지도 100% 정도 향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최적화의 필요성, 이미지와 폰트 최적화의 개념, 그리고 적용 사례에 대해 공유드렸는데요. 저희가 지금 시간 관계상 성능 개선 중 이미지 최적화와 폰트 최적화에 대해서만 설명드렸지만 실제로는 스터디를 통해 다음과 같이 다양한 최적화 방법과 방향성에 대해 배울 수 있었습니다. 사실 실무에서는 비즈니스 로직 구현이 우선시되면서 성능 최적화가 후순위로 밀리는 경우가 많지만 개발 과정에서 이러한 키워드들을 알고 자연스러운 습관으로 만들 수 있다면 별도의 시간을 들이지 않고도 훨씬 더 효율적인 코드를 작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어디서 최적화가 가능한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는 크기 때문에 한 번쯤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주제라고도 느꼈습니다. 이번 스터디를 통해 처음에는 막연하게 느껴졌던 성능 최적화에 대해 보다 명확한 방향성을 잡을 수 있었고 함께한 개발자분들과의 인사이트 공유 덕분에 더 값진 경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스터디에 기반이 된 도서 또한 체계적으로 잘 정리되어 있어 다른 분들께도 적극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따로 이미지를 넣지는 못했는데 도서 이름은 프론트엔드 성능 최적화 가이드입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Q&A를 진행해서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의견 공유하고 싶으신 분들 있으면 저희 링크드인으로 언제든지 메시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분이 그냥 배운 거를 다 자기 서비스에도 적용해서 막 퍼센트 낮아지는 것까지 보여주니까 좋네요. Q&A를 한번 받아볼게요. 잠시만요. 아직 별로 많이 안 올렸는데 아직 그 오후에 오신 분들 QR 아직 놓치셨죠? 요거를 전체 화면으로 띄워서 옆에 좌측에 있는 QR로 해서 올려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질문이 올라왔군요. 네. 자, 세 분 누구 답변할지 좀 봅시다. 네, 일단 질문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미지 최적화에서 이 포맷이죠. 두 가지 포맷 이미지를 쓰려면 PNG 형식도 같이 두 벌로 준비해둬야 하나요?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네, 각 포맷별로 이미지들을 다 따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어떤 사용자 환경에서 접근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모든 포맷들로 미리 서버에서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 질문이 발표에 사용된 프로젝트의 웹프론트 개선 후 사용자 평가에 변화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제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MAU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실제로 사용자 평가에 대해 제가 피드백을 받지는 못했고요. 네. 제가 개선한 프로젝트도 사실 이번 주에 개선을 진행했어서 유의미하게 성능 개선 이후로 사용자가 증가했다고 답변을 딱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앞으로 구글 애널리틱스로 계속 관찰할 테니까 그 링크드인으로 메시지 주시면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풋풋하게 대답하셨네요. 제가 알기로 여기 대학생들도 있고요. 초기 웹프론트 개발자인 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이번 기회에. 자, 질문 볼게요. 사용자 해상도에 따른 이미지의 다이나믹 사이즈 적용도 가능할까요? 저해상도 디바이스의 저해상도 이미지, 고해상도 이미지 이런 식으로. 제가 아까 발표에서 픽처 태그 안에 소스 이미지를 넣어서
각 상황에 맞는 이미지를 제공하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 그와 유사한 방법으로 이미지 사이즈별로 제공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네, 저희 해보셔도 이렇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잠깐 요거 안 넘어갔는데 페이지 컴포넌트를 레이지 로딩할 때 레이지 뭐 이런 함수를 사용해 주셨는데 내부적으로 어떤 동작인지 궁금해요. 제가 이거에 대한 설명을 넣을까 하다가 시간이 초과될 것 같아서 안 나왔는데 질문 주셔서 좀 기쁩니다. 근데 이 레이지 로딩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그 컴포넌트를 보여야 할 때 네트워크 요청을 따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네트워크 요청이 실패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실패 시에 3번에서 5번 정도 재요청을 하는 그런 로직을 담은 컴포넌트 함수를 따로 만들어서 그걸 적용했었습니다. 네, 뭐 함수 명에서도 딱 보니까 알겠네요. 그죠? 리트리라는. 자, 제일 기억에 남는 새로 알게 된 최적화 기법이 있나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발표를 진행을 했던 폰트 최적화 부분이었는데요. 아까 보셨다시피 저는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TTF 파일을 가져다 썼었거든요. 다가 이제 이번 스터디를 통해서 폰트에 대해서 다시 좀 자세히 공부를 하게 되면서 유의미하게 개선이 되는 걸 보고 되게 기억에 많이 남는 기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한마디씩 할까요? 저는 사실 제가 발표한 부분은 아니지만 컴포넌트 지연 로딩에 대해서 처음 알게 되었는데 저는 보통 페이지 단위로만 지연 로드를 하다가 컴포넌트 단위로도 지연 로드를 적용해서 성능 개선을 한다는 부분을 알게 되어서 좀 유의미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한마디씩 뭐 인터뷰하는 느낌이다, 그죠? 근데 저도 폰트 최적화가 가장 기억에 남았는데 제 사이드 프로젝트 할 때 좀 폰트가 조립되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했을 때 그냥 넘겼던 것들이 이 스터디 하고 나서 직접 적용해보고 그리고 동아리에서 발표도 하면서 친구들 보면서 오 진짜 효과가 있다 이러면서 되게 신기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폰트 최적화가 가장 기억에 남는 기법이었습니다. 네. 자, 또 질문 볼까요? 네. 성능 개선에서 가장 힘든 점이 어떤 건가요? 야, 이거 어려운 질문이다. 네. 일단은 제가 프로젝트를 뭘 선택을 할지 고민을 했었는데 또 Next.js로 진행했던 프로젝트는 Next.js 자체에서 최적화를 많이 해주는 부분이 있어서 도대체 어떤 부분을 더 최적화를 직접 해볼까 이렇게 고민을 하는 게 있었고 그래서 그냥 순수 리액트 프로젝트로 최적화를 진행을 하면서는 이 라이트하우스 이외에도 페이지 스피드나 웹페이지 테스트로 이렇게 측정을 하면 계속 다른 점수가 좀 나올 때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좀 페이지 스피드나 웹페이지 테스트에서 더 자세하게 그 개선점들을 짚어주는데 계속 배포를 하고 확인하고 하는 과정이 조금 번거롭다고 생각을 해서 분명 더 좋은 방법이 있을 텐데 그걸 좀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했었습니다. 네, 좀 어려운 다른 질문 넘어갈게요. 네. CDN의 경우 캐싱 TTL도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 CDN이 있었을까요? 제가 이미지 최적화 기법 설명할 때는 CDN을 말하고 제 적용 사례에서는 CDN이 빠져 있었는데요. 그 이유가 랜딩 페이지를 위주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랜딩 페이지에는 사실 클라이언트에서 이미지 파일을 다 들고 있어서 CDN을 적용할 만한 부분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직 서비스에 CDN은 적용하지 못한 상태라 제가 이 부분에 대해 뚜렷이 답변은 못 드리겠지만 자꾸 이 말로 때우는 거 아니에요? 인터넷으로 메시지 주시면 제가 열심히 공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 여기 스터디 하다가 취업이 되셨다고 해요. 네, 여기 스터디 원들이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네요. 취업했다고. 네, 그래서 재밌는 스터디였고 여기 스터디 리더님이 잘 이끌어 주셔가지고 네, 괜찮은 결과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네, 괜찮으셨나요? 네, 시간도 딱 맞추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발표. 네, 수고하셨습니다.